지난주는 전체적으로 미 재정 절벽, 유럽 재정 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기존의 불안 요인들 해소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새로운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와 위험자산인 주식의 동반 강세 현상을 시현했습니다. 2000포인트를 하회했던 중국의 주가가 신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으로 반등하면서 세계 주가를 지탱한 가운데 이번 주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QE3 후속 조치와 더불어 연말 랠리를 이끌어낼지 관심입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제한적 상승을 했으며 유럽 증시도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DR은 현대차가 약세를 보였을 뿐 삼성전자와 포스코, KB금융 등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부진 등이 반영되면서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주식 순매수를 전환했으며 채권 보유 잔액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이번 주와 지난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식시장 투자 환경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재정 절벽에 대한 진행인데요. 오바마는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다면은 공화당에서는 세금을 더 걷지 말고 재정을 줄이자, 재정 지출을 줄이자 이런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타협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서히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론몰이를 위해서 오바마 또는 공화당에서 모두 기업체 사람을 만난다든지 경제단체장을 만난다든지 또 일반 시민을 만난다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론 추이로 봐서는 민주당 쪽 안에 대한 여론이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민주당 안, 오바마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안은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건데 사실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국민 경제, 서민 경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겠죠. 서민들은 세금을 오히려 낮추거나 또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유세를 통해서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더 많은 세금을 좀 거두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은 세금을 더 걷지 말고 재정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안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약 2조 2천억 달러 정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공화당 안의 골자고 오바마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안은 부유세 등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약 1조 6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두자는 안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크리스마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타협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이런 이슈는 완전히 타협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주가에 부침이 되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방향 자체는 타협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재정 절벽의 안도 좋게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으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리스크에 관련된 건데 유럽 리스크도 상당히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가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모두 사상 최저 또는 수년 내 가장 낮은 금리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주는 그런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가 이 바이백으로서 약 100억 유로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만기가 되기 이전에 다시 되사는 이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아름아름 이렇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 바이백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한 액면 기준으로 300억 유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억 유로를 사는데 이 100억 유로를 살 때는 액면가의 약 34.1%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100억 유로를 살 경우에 실질적으로 액면 금액은 300억 유로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에 대한 이런 금융 불안한 모습도 조금씩은 해결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각국이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고 또 그리스가 계획하고 있는 이 바이백 100억 유로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유럽의 금융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 악재들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 대형 은행들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2월 달까지 있었던 LTRO, 다시 말씀드리면은 장기 저리 대출이죠. 이 LTRO를 약 1조 유로 정도 받았는데 만기는 3년짜리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대형 은행 중심으로 일부씩 조기 상환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사정이 금융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유럽 쪽의 정치적 타결은 아직은 삐걱거립니다. 금년 말에 결의를 해서 내년부터 은행 감독원을 우리나라의 은행 감독원 비슷하게 금융 감독원 비슷하게 은행을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은행 감독권을 유럽 중앙은행에 주기로 한 이런 정치적인 타협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타협을 보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주에 연이어서 열리는 유럽 재무장관, 유로존 재무장관 또 유럽 정상회의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은행 감독권이 유럽 중앙은행에 부여가 되든 안 되든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악재나 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은 아닙니다. 단지 은행의 이런 통합을 통해서 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로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럽 중앙은행이 은행 감독권을 받은 그 조치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어떤 전체적인 대통합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한 걸음을 띄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국경에서 나라의 국경은 있지만은 적어도 은행은 국경이 없이 모든 은행이 동시에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유럽의 통합은 좀 더 공고히 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점이나 이런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지난달 11월 달에 실업률이 7.7%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허리케인 샌디 영향 때문에 그 이전 10월 달에 실업률인 7.9% 정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낮아져서 7.7%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상당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소매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업률까지 낮아진다면은 미국이 원했던 또 이 FRB에서 원했던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시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뉴욕 다우지수는 약 0.6%가 올랐습니다. 물론 실업률은 금요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간 전체적으로 영향은 덜 주었겠죠. 하지만 유럽의 금융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측면은 미국한테는 상당히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G2의 한 국가인 이 중국도 11월 달 산업 생산이 약 10.1%, 소매 판매는 14.9%가 늘어나서 예측했던 수치들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때 2000선 아래까지 떨어졌던 이 상해 종합 지수가 2000선을 넘기면서 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도 중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또는 3분기에 바닥을 딛고 서서히 돌아서는 이런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원 같은 경우 금년에 중국 경제성장률을 약 7.7%,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2%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측면은 우리 경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바로 중국 경제가 돌아서는 한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시장 환경이 좋아진 가운데 이번 주에 11일 또 12일 양일간 미국의 금년도의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것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는 일단 금년 12월 말로 그동안 시행해왔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를 파는 이러한 이 채권을 통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이런 것이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연장하는 방법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QE4를 네 번째 QE4를 만들든지 이런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 정책을 아직 접을 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전망에서 토대를 해본다면 역시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 모두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12일부터 14일까지 이번 주 내내 유럽에서는 EU 국가들이 모이고 또 유로존 국가들이 따로 모이고 또 정상들도 따로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되는데 나쁜 요인들보다는 긍정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말 이후에는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제 진단 계획 또는 경제 진단 평가 회의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제 공작 회의에서 내년도에 중국의 경제 정책이 어떨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이런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보도로 보면은 내수를 진작을 시키고 또 도시화를 계속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평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역시 좋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 있을 이 선물 옵션 만기는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IT, 화학, 금융, 자동차 이런 주식이 계속 이번 주에도 좋을 것으로 여겨지고 또 지난주 잠깐 쉬었던 IT 부품주들도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시장의 투자 환경은 지난주보다 계속 좋아지고 어쩌면 우리는 연말까지 산타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BS투자증권 이도훈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에서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의 미세 조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확대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2%로 예측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유로존 성장률과 인플레 전망치를 하향 조정, 경기 악화 우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는 1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FOMC에서 QE3 후속 조치로 QE3-2가 발표될지 관심입니다. 이번 12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만료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준비은행 제도 자산 내 단기 국채가 부족해짐에 따라 QE 방식의 국채 매입 가능성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일 발표되는 일본의 10월 경상수지가 오는 16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9월 30년 만에 적자로 경상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가 부진 시 내각의 앵고 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NSP통신 김연아입니다.